안녕하십니까. 인간자전의 카이로스 타민입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연세대 김영석 명예교수는 자신의 책 김영석의 인생 문답에서 이같이 질문한 후 세 가지의 답을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답에 제 생각을 조금 넣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면 삶의 많은 팁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답은요, 60이 넘으면 무조건 공부하라입니다. 김영선 명예교수는 책에서요,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공부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사전적 의미인 공부도 있겠고요, 내 인생을 살찌게 하는 도서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독서가 60 이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책을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니체는 책에 관해서요,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책은 읽기 전과 읽은 후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는 책, 우리들을 이 세상 저편에 데려다 주는 책, 읽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맑게 정화되는 책, 새로운 지혜와 용기를 선물하는 책, 네,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겠죠? 책을 읽는 습관이 몸에 밴다면 다음부터는 책을 읽는 게 너무나도 즐거울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좋은 걸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읽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내 인생에 변화가 전혀 없다면요, 그것은 독서를 잘못한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책을 읽고 뭔가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접목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독서의 기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메모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다면 무엇을 깨닫고 실천해야 할까요? 그것은 메모의 중요성을 깨닫고 메모를 생활하는 것이겠죠. 뭔가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얻어가더라도 대성공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 책의 핵심이었을 것입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폼으로 읽었을 것입니다. 책은 폼이 아니고요, 지성입니다. 60 이후에는요, 책과 가까이 하십시오. 내 인생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두 번째 답은요, 절대로 놀지 말라입니다. 김영석 명예교수는 노는 사람은 인생을 잃어버리고 일하는 사람은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봉사활동도 좋고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요, 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0까지는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일도 일이지만 남을 돕는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선사하는 게 결국은 나한테도 기쁨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보통 유체적인 노동의 대가로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떠올립니다. 재능 기부나 나보다 못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도움도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그 해외 아동 결혼을 처음으로 이렇게 맺어서 원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되면은 원조 범위를 좀 확대하겠다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 루안다에 그 사는 10세 남아 어르신을 대상으로요, 추가로 원조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은요, 꼭 돈 버는 일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요, 포함될 수가 있겠죠. 나이 들어서는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것, 아마도 행복의 비결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세 번째는요, 취미생활을 하라입니다. 100세 인생이라면 나이 60이 되었을 때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답도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마다 사는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김영석 명예교수는요, 노년에 대해서 새로운 행복을 찾는 방법은 공부하고 일하고 취미생활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은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죠. 제가 한 달 전에 퇴직 후에 취미생활로 좋은 6가지라는 그 영상을 올렸는데요. 등산이나 트레킹도 좋을 것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 같은 육체적인 그 취미생활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적인 취미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진 찍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는요, 대표적인 SNS라고 할 수 있죠. 유튜브는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그렇다면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일상을 블로그에 올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아주 좋아서요, 질 좋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그 한계를 느낀다면 그 시중에 출시되는 그 초급자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성능도 월등한 기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할머니 시인 시바다 조요를 아시나요? 할머니는 98세에 그 펴낸 시집이 160만 부 이상 그 팔리는 그 초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92세부터 그 아들의 권유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참 대단하지요? 블로그에 사진만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글도 같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을 기록하든 일기 형식이든 간에요, 꾸준히 글을 쓴다는 것은요, 정신적인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취미 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취미를 골라서 함께 한다면 남은 여생 또한 행복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100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답은요, 60이 넘으면 무조건 공부를 해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부는 물론이고요,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두 번째 답은요, 절대 놀지 말자입니다. 60이 넘으면 돈이 되는 일은 물론이고요, 사회적인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서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행위는 자신에게도 행복을 주고 덕분에 논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취미활동을 하라입니다.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취미활동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하다가 발견한 앙증맞은 꽃 한 송이를 찍어서요,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소한 행복인가요? 정말 좋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력하고 잘 준비하면 신체가 늙는다고 해서 정신력까지 늙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현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